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3절 교류 전류에 대한 RLC의 작용입니다. 자, 이 RLC의 작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 여기가 그 등산할 때 7분 능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목이 마르고 목적지는 보이지 않으며 뒤로는 다시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하지만 여기를 딱 넘게 되는 순간 아름다운 풍경과 절경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조금 힘드셔도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지금 RLC가 어떤 식으로 교류해서 작용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R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L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R, L, C. 근데 RLC가 뭐냐? R이라는 거는 저항이죠. 그쵸?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거는 코일이고 C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직류에서입니다. 직류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전기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항은 직류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로 딱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은 직류에서 방해하는 역할을 했었죠. 다음에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코일에다가 직류를 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을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직류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이 전류가 코일을 통과하면서 자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유도 현상을 일어났겠죠. 유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기가 자석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직류를 가하게 되면 한쪽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정하게 거니까 이거는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콘덴서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이 RLC였습니다. RLC는 제각각 특정한 역할을 했었죠. 직류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다? 교류다. 교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보죠. 자, 교류에서는 일단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은 매 한 가지입니다. 방해하는 성질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 코일은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은 한쪽으로 N극, 한쪽으로 S극을 지속적으로 만들겠지만 교류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속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자, 자속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계속 바뀌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코일은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에다가 계속 전기를 집어 넣어줘야지 극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붙어서 전기가 저장되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주게 되면은 이 콘덴서에 전기가 저장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집어넣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아니, 이런 뭐야 이게? RLC가 직류에서는 방해, 유도, 저장 제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이 교류를 집어넣으니까 모두 다 어떤 역할만 하게 됩니까? 방해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이나 코일이나 콘덴서 얘네들 세 개가 똑같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각각 다른 의미로 방해하기 때문에 이 코일에 의해서 방해하는 거는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이 콘덴서 때문에 방해하는 거는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끝에 이제 리액턴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리액턴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는 XL이라고 하고요. 용량 리액턴스는 XC라고 하게 되고 자, 이 저항은 그대로 R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XX를 합쳐가지고 XC, XL 합쳐서 그냥 우리가 X 리액턴스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임피던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단위가 다 옴이에요. 전기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리할게요. 자,
이 전기를 방해하는 거는 직류에서는 RLC 중에서 R만 전기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I는 R분의 V죠. 그런데 교류에서는 RLC 모두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다. 자,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세 개를 다 끄집어서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임피던스 같은 놈들,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임피던스는 저항인 R 성분과 그 다음에 유도성, 용량성인 리액턴스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또 다시 리액턴스는 코일 때문에 방해받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있고 콘덴서 때문에 방해받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유도 리액턴스는 그래서 우리가 XL이라고 표현하고 용량 리액턴스는 XC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 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 저항과 리액턴스로 나눈다. 그런데 이 리액턴스는 뭐가 있다? 코일 때문에 방해받는 XL이 있고 콘덴서 때문에 방해받는 XC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R과 X는 서로 어떤 관계냐? 이거는 벡터적인 관계입니다. 임피던스는 이 앞에서 복소기호법에서 했던 것처럼 R 플러스 JX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전체 임피던스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는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 벡터적인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항이 3옴이고 이 리액턴스가 4옴이게 되면은 전체 임피던스는 몇 옴이다? 7이 아니라 5옴이 되게 되는 겁니다. 3, 4 하면은 5였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쭉 가게 됩니다. 이제 소자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 나왔던 얘기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 그 다음에 117페이지, 그리고 118페이지 제가 3개를 다 정리해서 칠판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첫 번째, 이 교류가 있는데 R만의 회로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R만의 회로. 자, 보죠. 제가 이 교류 전원을 하나 넣었습니다. 교류 전원을 하나 넣었고 교류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립니다. 다음에 여기에 저항 성분이 있어요. R. 그리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가기 전에 교류에서는요, R분의 V가 아니라 임피던스분의 V예요. 교류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은 모두 다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분의 V입니다. 그런데 이 회로에는 임피던스 성분이 뭐밖에 없어요.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뭐밖에 없어요. 지금 R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가 되죠. 자, 그래서 방해하는 거는 뭐다? 방해하는 거는 여기서는 R밖에 없죠. R,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 저항 성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출발하게 되면은 또 위상차의 관계가 있어요. 이 하얀색을 만약에 하얀색을 전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는 이 빨간색을 제가 전류라고 하게 되면 전류는 전압과 동위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전류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동상. 위상이 같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재밌는 게 L만의 회로입니다. L만의 회로. 이 코일만 있는 회로에다가 교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이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 이 코일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왜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바뀐다니까요. 바뀌게 되면 자석이 이쪽으로 만들어졌다가 저쪽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쪽으로 만들었다가 저쪽으로 만들어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다시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때기 때문에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해하는 성분은 뭐냐? 우리가 XL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X 읽을 때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죠.
유도 리액턴스. 항상 첨자 밑에 있는 것부터 읽는 겁니다. 유도 리액턴스라고 했고, 자, 이 유도 리액턴스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주파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은 이 리액턴스 값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 L이 되고요. 자, 이 오메가가 뭡니까? 주파수 2파이 F죠. 2파이 FL과 같게 되는 겁니다. 방해.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원래 임피던스 분의 V인데, 그쵸?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이 XL이죠, 그쵸? XL분의 V가 되고, 자, 이거는요, 오메가 L분의 V가 되고, 자, 이거는 또 마지막 2파이 FL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못 흐르게 되는 거고, 주파수가 작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작다는 거는 뭘까요? 거의 직류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직류에 가까울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게 전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압의 파형. 그러면은 전압이랑 전류랑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전류가 여기를 돌돌 말아서 가기 때문에 전압은 한 번에 걸리지만 전류가 돌돌 말아서 가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더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영화관 갔다 나왔는데, 나올 때는 여자가 저기 옆에 가고 남자가 뒤에 쫓아와요. 뭐 싸웠나 봐요. 그쵸? 싸웠나 봐. 들어갈 때는 전압이랑 전류랑 동시에 들어갔는데 이 코일을 통과하고 나게 되면은 전류가 한참 더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파형을 이렇게 전압보다 더 늦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류예요. 이만큼 늦어졌죠, 그쵸? 이 세타만큼. 그래서 자,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류가 전압보다 더 늦죠, 그쵸? 늦으니까 여러분 학교에 늦게 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죠. 전류가 더 늦는 걸 우리가 지상이라고 합니다. 지상. 이런 걸 우리가 지상회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이 늦다라고 해서 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만 있냐? 세 번째, C만의 회로 한번 보죠. C만의 회로. C만의 회로는 콘덴서가 있는 회로입니다. 자, 콘덴서가 있고 C. 그 다음에 이때는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어떻게 되냐?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XC 이렇게 되죠. 콘덴서의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름 부르게 되고, 자,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역수예요. 그쵸? 역수. 그래서 이거는 이 파이 FC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은 방해하는 성분은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주파수와 용량 리액턴스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콘덴서의 크기와 용량 리액턴스는 서로 반대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커질수록 방해하는 성분이 작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주 바뀌게 되면은요, 마치 콘덴서의 전기가 저장이 하나도 안 돼서 전류가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은 방해하는 성분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인데 임피던스가 XC분의 V가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는 거고요. 자, 번분수가 뭐죠? 번분수가 예를 들어, 자, 요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BC분의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위로 가는 거예요. AD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번분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1분의 V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1분의 오메가 CV라고 될 수 있죠. 그냥 그래서 오메가 CV가 되고, 자, 이거는 2파이 FCV가 됩니다. 흐르는 전류는요. 2파이 FCV. 자, 그리고 이때 위상차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자, 하나, 만약에 자, 이 파형이 이게 전압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는 어떤 형식의 파형을 나타내느냐? 전류는 전압보다 더 빠르게 됩니다. 이게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압보다 오히려 더 앞서가게 되는 거죠. 나아갈 진 써서 이런 걸 우리가 진상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상회로. 술 먹고 막 하는 그런 진상이 아니에요. 진상, 나아가는 진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R, L, C의 각각 특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R, L, C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R은 어떤 거다? 동상이다. 전압과 전류가 같고, 그 다음에 L은 어떻다? 전류가 더 늦어지게 된다. 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된다? 더 앞서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진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 L, C를 우리가 나타낼 때 각각 동상, 지상, 진상이고, 일반적으로 동상인 경우는 언제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백열전구라든지 전열기 이런 것들은 다 동상, 저항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L의 회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모터 있죠. 모터는 코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L의 회로입니다. L의 회로. 물론 L만 있는 경우는 아니죠. R 성분,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도 있죠. 저항에 의해서. 그래서 모터를 나타내는 거고, 콘덴서는 조금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우리가 뭘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회로에 어떤 성분이 더 많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분 집에 모터가 몇 대 정도 있으세요? 여러분 주택에 모터가 한 50대는 넘게 있지 않을까요? 왜냐?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다 모터 아닙니까? 세탁기 별거 있습니까? 모터에다가 통 달고 물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냉장고 모터에다가 냉매를 순환시키게 되면 되는 거죠. 선풍기 모터에다가 날개 다는 거죠. 청소기 모터에다 먼지 봉투 하나 단 거죠. 그렇죠? 환풍기 모터에다가 뭐예요? 날개 하나 달아가지고 공기 밖으로 빼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러닝머신 모터에다 배트 달면 되는 거고, 다 대부분 집에 사용하는 게 다 모터예요. 그러면 전기가 우리 집만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류가 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이라는 게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실제로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콘덴서를 써서 전류의 위상을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오게 해서 두 개를 동상으로 가급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콘덴서를 뭐라고 하냐면 진상용 콘덴서 혹은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죠. 그래서 현장 가면 배전방 같은데 콘덴서가 있는데 그게 왜 있느냐? 이게 전기를 저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역류를 보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그 전력용 콘덴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기본 회로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조금만 더, 보기 전에 문제를 조금 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코일 때문에 방해받는 거를 우리가 XL,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고, 자, 이걸 오메가 L, 이걸 뭐라고 한다? 2파이 FL. 자, 콘덴서 때문에 방해받는 건 뭐라고 한다? XC라고 하고,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이거는 2파이 FC 분의 1. 만약에 전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2파이 FC V 하면 되는 거죠. 자, 위상 관계에서는 코일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전류가 더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거는요, 전류가 더 빨라지게 돼서 진상회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량 리액턴스 한번 볼까요? XC는 이게 2파이 FC 분의 1. 무엇과 반비례하게 됩니까? 주파수와 반비례하고, C, 용량과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쵸? 정전 용량과. 답은 뭡니까? 라번이죠. 주파수. 2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문제예요. 이 C 값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죠. 콘덴서의 값이 커질수록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은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일까요? 4번이죠. 3번. 교류 회로에서 코일과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느 쪽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자, 지금 3번에서는 코일과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서로 대결 구도. 코일 같은 경우에는
유도 리액턴스는 이거는 2 파이 FL이고요. 자,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2 파이 FC 분의 1이게 되는 거죠. 지금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어느 쪽이 전류가 더 잘 흐르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방해하는 성분이 더 커지고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방해하는 성분이 더 작아지니까 L이랑 C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잘 흐르게 되는 겁니까? C 부분이 더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콘덴서 부분이. 답은 나번이죠. 4번. R은 10옴, C는 318 마이크로페럿 병렬 회로에 주파수 60Hz, 크기 20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 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병렬 회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RC 10옴이랑 318 마이크로페럿 RC 여기가 10옴이고 318 마이크로페럿짜리 콘덴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주파수 F가 60Hz, 다음에 전압이 200V,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R값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게? 그냥 이 콘덴서의 용량과 주파수 전압만 있으면 되는 걸로요. 자, 흐르는 전류 I는 이렇게 계산하죠. 임피던스분의 V. 자, 이것은 X C분의 V.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오메가 C 분의 1 분의 V여서, 자, 이거는 오메가 C V가 되죠. 그냥 그대로 2 파이 FC V가 된다고 했어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다음에 주파수가 60,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318 마이크로페럿.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V, 전압이 200V죠. 자, 요거 다 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값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24A 나오게 됩니다. 24A. 아셨죠? 24. 딱 여기 식이 다 있죠, 책에. 그쵸? 책대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5번.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헨리인 코일에 100V 60Hz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 여기 인덕턴스가 코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인덕턴스가 0.01 헨리라고 하네요. 0.01 헨리. 그 다음에 이게 100V, 그 다음에 60Hz의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유도 리액턴스 XL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L이고, 자, 이거는 2파이 FL이죠. 자, 따라서 이거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 그리고 L 값이 0.01이죠. 자, 그러면 그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3.77입니다. 이때 전압은 필요가 없죠. 그냥 리액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다음 6번. 자기 인덕턴스 10mm 헨리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물어봤습니다. 6번. 이게 아까 6번이 아니라 5번이죠. 그쵸? 6번. 6번은 자, 인덕턴스가 L 값이 10mm 헨리, 10mm 헨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50Hz고요. 그 다음에 314V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물어봤습니다.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I는 임피던스분의 V죠. 그렇죠? 근데 임피던스가 여기서 얼마예요?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코일의 회로니까 이게 오메가 L분의 V가 되는 거고, 이것이 2파이 FL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2파이 FL이니까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50 곱하기 L 값이 10의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314죠. 는 계산하게 되죠. 얼마입니까 이거? 100이죠. 100. 다음 7번. 어떤 회로에 V는 200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더니 I는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였다. 이 회로가 어떤 회로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V가 200 사인 오메가 T고 I 전류가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회로가 어떤 회로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전류가 빠릅니까? 전류가 늦습니까? 이 회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류는 어때요?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90도만큼 어떻습니까? 더 빠른 거예요. 어떤 기준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 기준이 이제 V죠. 그러면 전류가 더 빠르다라고 하니까 무슨 회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진상 회로가 되는 거고, 진상 회로는 어떤 회로일 때 나타나는 특성입니까? C, 콘덴서 회로일 때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회로가, 이 회로는 콘덴서의 성분이 큰 회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이것만 보고. 전류가 더 빠른 걸 보고 용량성 회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번이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럼 전류가 더 늦은 거죠. 전류가 더 늦게 되면 이 회로는 무슨 회로? 유도성 회로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 8번. 자, 5mH의 코일에 220V 60Hz의 교류를 가할 때 전류는 약 어떻게 되는가? 뭐 앞에 문제랑 이런 문제랑 성격이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5mH가 있고 다음에 220V 60Hz일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I는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는 거고요. 이 임피던스가 XL분의 V가 되는 거고, 이거는 오메가 L분의 V, 이거는 2파이FL분의 V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처음이라서 이렇게 다 유도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냥 코일 회로 그러면 2파이FL분의 V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60이고 L값이 5mH,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자, 그 다음에 전압이 22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117A. 네, 여기까지는 문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RLC 회로를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이 RLC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코일일 때 그리고 콘덴서일 때 각각 임피던스 성분이 얼마이냐. 코일과 콘덴서로 서로 반대입니다. 코일은 2파이FL 끝나고, 그 다음에 콘덴서는 2파이FC 분의 1. 그래서 콘덴서의 용량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코일은 비례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R만, L만, C만 있는 회로에 대해서는 회로 구성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RLC가 공존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